에이스1 X 플러스 1 액션 캔 카메라로 영상을 이제 찍어봤는데 화면이 생각지 않게 이제 빠른 화면으로 이렇게 찍혀버렸습니다. 찍혔는데 화질이 일반 화면으로 찍은 것보다는 훨씬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XM3 타면서 뭐 이런 경우들 저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상황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과 함께 이제 XM3를 제가 이제 구입한 지도 꽤 됐습니다. 이제 작년 8월 달에 구입을 했으니까 이제 6개월이 넘고 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이제 한 해를 넘겼죠. 그럼 횟수로는 이제 1년이 접어든 셈입니다. 한 4,000km 정도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일도 이제 제법 이제 갈아줘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XM3 차량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저는 과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쩌다 이제 그 넓은 길을 들어설 때 이제 언덕을 치고 올라갈 때 꽁무니가 쭉 빠지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힘은 그 가속력은 아주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셀을 그렇게 세게 밟질 않습니다. 밟아서 툭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그냥 발만 얹어 놓는 거죠. 악셀레이터에다가 이제 발만 얹어 놓는 형태로 운전을 하지, 그렇게 깊숙이 끝까지 밟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밟아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모든 역량을 크게 발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그 속도감이나 쾌감을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밟는 상황이 빚어지지는 않습니다. 밟는 상황이 빚어지지는 않고, 그게 한 70km 내외, 이제 고속도로를 나가야 이제 겨우 100km를 밟을 수 있는, 90에서 100km 정도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시내나 특히 이제 이런 길도 언덕을 치고 올라갈 때나 좀 페달을 밟지, 일반 도로에서는 뭐 40km 내외죠. 뭐 50km 이상 달릴 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사실 일반 시내에서 도로라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을 만한 것도 없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속도는 20km에서 30km 내외죠. 그 시내로 딱 들어가서 이제 복잡한 사거리 같은 경우를 들어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여기는 좀 도로 어떤 고속도로가 뚫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한참 고속도로가 이제 뚫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도로도 참 시간이 오래 걸려야 이제 이 도로가 뚫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고속도로도 참 많죠. 저는 이제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이제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거를 이제 보긴 했었습니다. 아니죠. 그때 공사하는 걸 봤었죠. 공사하는 걸 보고 중부고속도로가 정확히 언제쯤 개통됐는지는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마 80년대 후반이지 않을까요? 개통. 공사하는 장면들은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중부고속도로, 중부 내륙 뭐 이런 도로, 고속도로들이 없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들이 이제 국도를 제외한 이제 알려진 고속도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영동 고속도로도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곱게 다시 쭉쭉 폈죠. 그것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고속도로가 이제 위로 아래로 올라가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편도 2차선이었을 겁니다. 영동 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이라서 강릉까지 가는데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한 제법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5시간 정도 가까이 걸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그 휘휘 돌아 들어가는 그 길이 있죠.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그 길이 이제 한 1시간 내외 이제 꼬불꼬불한 길을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서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한참을 내려가고 올라가고 산을 이렇게 튕겨져 내려가는 그런 도로의 형태로
영동고속도로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야 이제 강릉에 도착하는 형태의 도로였었는데, 9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도로가 쭉쭉 펴지고 이제 한쪽으로 다른 길로 폈죠. 피고 나서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쭉 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부산 가는 거리나 영동고속도로로 강릉이나 속초 가는 거리나 같은 거리일 거다라는 느낌이 왔었는데, 영동고속도로가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해서 이제 넓혀서 직선으로 쭉 뽑아내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즘도 길만 안 막히면 한 2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몇 번 이제 재작년에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목포가 있죠.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결국은 타고 가서 이제 호남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이제 목포 쪽으로도 이제 가는 것도 굉장히 먼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참 먼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속도로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서부터는 아, 여기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구나 하는 거는 이제 실감하게 된 거죠. 실감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중부 내륙 중앙고속도로 뭐 이런 고속도로를 뚫리고 서울도 이제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죠. 외곽 순환도로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아주 확장이 많이 되고, 어느 곳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진입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위성 도시가 있죠. 성남이라든가 뭐 여러 구리, 뭐 여러 도시, 인천, 뭐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서울로 이제 인접해서 들어오는 거리가 아주 좁혀지는 겁니다. 길이 막혀서일 뿐이지 막히지만 않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로도 참 많아진 것 같은데, 차가 많아진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막히죠. 도로를 보면은 그 차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주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차는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차량이 또 제일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 이제 기아하고 현대차죠. 현대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차를 보게 돼도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기아나 현대 쪽에서 차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보려고 그러고 르노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이 차를 이제 타보고 나서 이제 현대차는 저희가 많이 타봤기 때문에 느낌이라든가 질감이 너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에 대한 선택을 한 거지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급에서 딱 부러지게 1300cc가 없습니다. 현대차에서도 1600cc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보통? 현대 이제 소형차 부분이라고 해도 1600cc일 겁니다. 아니면 경차로 가면 이제 모닝이나 이제 이런 차들이 1000cc인데 1500cc까지도 가기가 좀 그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딱 있는 차가 쉐보레 트레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1200cc죠. 그쪽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3기통짜리 그러니까 조금 망설이게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르노 차를 보게 됐는데, 르노 차도 이 XM3가 배기량이 몇 cc짜리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파워트레인이 한 1500cc나 1600cc겠거니 하고 들어갔었던 건데, 들여다 보니까 1300cc이고, 이 차가 뭐 예전에 뭐 프라이드 기준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1300cc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럼 한번 타봅시다 그러고서 이제 이 차를 탔던 겁니다. 탔는데 이 차의 느낌이 1300cc가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느낌이고, 그리고서 이제 다운사이징 엔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초점 있게 이제 들여다 본 거죠. 차의 힘은 과거에 이제
차들의 2000cc 못지않은 힘을, 역량을 발휘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빨리 달렸다고 해서 근육금을 반 게 아니라 저속으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나 넘치는 파워는 그 중형 세단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은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차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차가 힘이 좋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XM3에서도 1600cc에서 타본 거죠. 1600cc 같은 경우도 차가 부드럽긴 해도 이제 언덕에서는 이 차보다 좀 힘이 딸린 거를 제가 단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 차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예전에도 차들을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타봤었으니까. 근데 보통들 삼성차를 타면은 르노나 이제 쉐보레 같은 차는 이제 살 때는 좀 가격 단가가 좀 그런데 사서 무슨 부품 단가가 비싸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일상적으로 이제 승용차의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구장창 타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30만 킬로 이상 뭐 타고서 그거를 폐차하거나 아니면 중고 매매를 해서 판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놀러 다니는 사람들 차량을 봐도 보통 끽하고 한 18만 킬로 정도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년, 한 6년, 7년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 30만 킬로까지 타질 않습니다, 보통. 거기까지 타질 않고 그 전에 이제 팔아치운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 되죠. 10년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30만 킬로 정도. 30만 킬로가 그렇게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만한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차를 이제 오래 테스트한 걸 구입했던 겁니다.